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질 시리즈 영상은 투자든 실거주든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담아드렸습니다. 과거 시점이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과 아파트를 고르는 꿀팁을 넣어드렸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초보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딱 두 가지로만 요약해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만약에 보고 오셨다면 앞부분은 겹칠 수 있으니까 뒷부분 지역 실습 부분부터 넘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첫 번째, 어떤 지역과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투자든 실거주든 무조건 투자 수단은 싸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실거주를 할 때 과연 어떤 지역과 아파트가 싼 아파트일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능력이 쉽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가장 쉽게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절대 가격이 싼 아파트를 골라야 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절대 가격이 싼 지역과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아파트가 절대 가격은 싸진 게 맞지만 과연 상대 가격까지 싸졌는지를 전국에 있는 비교군 아파트와 비교해서 정말로 그 아파트와 지역이 싼지 여부에 대해서 판별하는 시크릿브라더의 비교평가 노하우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과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첫 번째, 절대 가격이 싼 아파트인데, 절대 가격이 싼 아파트란 뭘까요?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가 절대 가격이 싸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실 사이트 혹은 어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모칸 쳐드린 최근 하락 탭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실은 소비자의 니즈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잘 반영하는 프롭테크 사이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최근 하락이라는 기능이 생겼고,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전국 그리고 시군구별로,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그 다음에 평형대별로 지역을 선택해서 어떤 아파트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몇 억 하락, 이게 몇 프로가 하락했는지, 그리고 실거래가 계약일이 언제였고 얼마였고 몇 층이었고 그게 최근 계약이 얼마에 됐는지까지 아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격이 싼 아파트는 이 방식으로 찾는다는 거 알면 되고요. 두 번째, 상대 가격이 싼 아파트는 전국에 있는 비교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상대 가격이 싼 아파트라고 정의하는데, 이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호갱노노 필터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필터링으로 조건값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실 여러 단지 비교해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 아파트의 과거 가격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그 아파트가 가치 대비 싼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실에 찍혀있는 가격은 과거의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거래 가능한 가격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기준점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저는 저층과 탑층을 제외한 현재 입주 가능한 물건의 중층 물건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책정합니다. 왜냐하면 저층 물건이나 탑층 물건 혹은 새가 껴있는 물건은 가격대가 일반 평균가에 비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기준점을 중층 기준에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정한 다음에 현재 가격을 비교해서 실제 그 가격이 싼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역 분석, 지역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해볼 지역은 대구광역시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죠. 하락폭도 가장 컸고, 그리고 하락 기간도 가장 긴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를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대구광역시가 정말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저평가되고 있는 건지, 과연 어떤 단지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개 단지를 스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화성 파크드림 3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410세대짜리 아파트고 16년식입니다. 그리고 33평형의 가격 하락이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는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고요. 979세대짜리 아파트고 15년식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33평형이 역시 많이 떨어져서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서구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619세대의 대단지고 04년식으로 조금 오래되긴 했고 48평형이 많이 떨어져서 이 48평형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절대 가격이 싼 것과 상대 가격이 싼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실 사이트를 들어와서 돼 있는 최근 하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대구 지역을 클릭하시면 최근 한 달 거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 임장 갔을 때 한 22년 7월 8월 정도였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쪽이 잘 가격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가격 방어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인 범어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몇 억이 하락했는지도 중요하고 몇 퍼센테이지가 하락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보시면 되고 중층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저층은 제외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락하고 가격의 하락폭도 가장 큰 만촌 화성 파크드림 3차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의 학원 같은 대구의 학군 그러면 전국에서 3대 학군이라고 불립니다. 강남의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입니다. 오히려 서울의 중계동보다도 높은 학군으로 평가를 받는 데가 대구의 수성구 학군이고 여기 이제 범어 4동 있는 데가 메인 학군이긴 한데 이쪽에 만촌동도 학군지로서 그리고 주거지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담티역 바로 앞에 만촌 3차 화성 파크드림이라는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중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학원가도 있고 역도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14억까지 갔다가 8.1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절대 가격이 지금 거의 6억 가까이 떨어진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 상대 가격이 싼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호갱론으로 와서 이 아파트의 필터링을 제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미리. 이 아파트가 해당되는 30평대 그리고 이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는 가격대들 그다음에 입주 연차가 이 연차가 8년 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년을 해서 최대한 입주 시기가 비슷한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산부터 한번 가보죠. 비교할 수 있는 구는 아마도 해운대구일 거고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자이 1차 아파트를 뽑았고요. 백스코역에서 이제 근처에 있고 해운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샘텀의 근처입니다. 이 비교 평가의 결과는 제가 이따가 PPT 파일로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비교구는 광주광역시의 남구 봉남에 있는 봉선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릴 수 있는 봉선 제일풍경채 엘리트파크고요. 대구의 범어 4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들과 비교하기에는 시세 차이가 좀 있지만 만촌동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 평가하기에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좀 들어와서 이 아파트를 비교군으로 넣습니다. 봉선의 학구는 역시 전국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대전광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역시 선호도가 높은 도안신도시에 위치한 도안 2단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랑 비교 평가를 할 겁니다. 여기는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대전에서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몰려 지어지면서 그래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로 인식되는 좋은 동네여서 수성구 만촌동과 비교 평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마지막 울산으로 왔습니다. 울산에서는 역시 남구 신정동 이쪽이 유명한데 남구 신정동에서 대장 아파트의 가격인 문수로 2차 아이파크의 가격대가 들어와서 이 아파트와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비교 평가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평가를 실제로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촌 화성 파크드림 3차의 가격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군에 비해서 가격대가 높아야 정상인 거예요. 왜? 과거의 가격대가 높았었으니까.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해운대 자이 1단지 정도가 지금 현재 비교 평가로 가장 적절해 보여요. 물론 이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긴 했지만 나머지 단지들은 전세가를 보셔도 그렇고 매매가를 보셔도 그렇고 사실은 만촌 화성 파크드림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낮아야 정상인데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만촌 화성 파크드림의 매매가는 8.5억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고 전세가는 4억 정도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교군에 있는 해운대 자이는 9.7억, 그 다음에 원래 가격이 낮아야 정상인 봉선 제일풍경채 8.3억입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 낮죠. 복명동의 호반베르디움은 7.7억, 그 다음에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의 가격은 9억입니다. 저렴하긴 하지만 다른 비교군에 비해서 완전히 저렴하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 두 개의 아이들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만촌 화성 파크드림보다는 조금 싸야 정상인 아이들은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교군을 한번 보죠. 수성구 수성 롯데캐슬 48%가 하락하고 5.1억이 하락한 이 아이가 보였어요.
범어동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아이고,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2호선과 3호선의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쭉 위치하면서 이쪽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입지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렇게 길 건너서 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 수성동 같은 경우는 한 블럭, 두 블럭 정도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성구의 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천의 조망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너편엔 바로 대구 백화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구 사람들은 수성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는 과연 어디랑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 필터링을 제가 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30평대, 가격은 5억부터 8억 사이에 있는 전국의 아파트 중에서 500세대 이상이고, 입주 연식이 5년에서 13년, 9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년을 했습니다. 얘가 입주가 9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를 다시 한번 부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성구이기 때문에 해운대 쪽으로 갔습니다. 중동 쪽으로 갔어요. 좌동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데, 좌동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은, 반대로 중동은 이렇게 바다 뷰가 나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요. 2369세대짜리 아파트,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랑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와보겠습니다. 남구 봉선동과 같이 이제 대장 자리를 겨루고 있는 수안지구에 있는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안 6차 대박 노블랜드를 비교하겠습니다. 1급지 혹은 1.5급지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의 수성구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전으로 와보겠습니다. 아까 그 단지, 똑같은 단지가 비교 평가에 들어왔었어요. 보안 2단지 호반 베르디움을 그대로 비교 평가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왔었는데, 이쪽 야음동 쪽에 와가지고 신축으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울산 대연 더샵 2단지입니다. 여기 단지들도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급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단지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1단지, 2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원래 가격대가 가장 높거나 혹은 비슷하면 해운대 힐스테이트 정도랑 비슷해야 정상인 가격대가 바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가격입니다. 특히 이제 수안 대방 노블랜드 6차랑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다가 지금 역전당한 게 이제 보이고요. 검은색과 빨간색을 비교한 겁니다. 대전에 있는 베르디움, 복명동에 있는 베르디움과도 유사하게 가격대가 같으니까 현재 가격대가 비슷하게 유지돼야 되고, 연식 차이는 조금 있지만 울산 대연 더샵과도 비슷한 가격대가 정상입니다. 실거주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전세가를 봤을 때도 과거 평균가를 봤을 때 이곳이 가장 높았던 걸로 봐서 실질 가치도 여기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억, 3.5억, 3.8억, 거의 3.5억대로 거의 비슷한데, 대구의 전세가가 낮은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빠질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현재 매매가를 한번 봤습니다. 6.3억, 가장 저렴합니다. 원래 가장 비싼 가격대를 유지해야 되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가장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평가되었다는 얘기죠. 용산 롯데캐슬의 48평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1619세대짜리 용산 롯데캐슬 원래 8.9억이었는데 무려 42%가 하락한 아파트입니다. 하락폭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아파트고요. 용산역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바로 밑에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 대구 2호선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노선 중에 하나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의 역세권, 초역세권 아파트고, 북전 내거리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처를 좀 보면 학원가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 이쪽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고요. 이렇게 본리동까지 쭉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이쪽이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학원가인 월성 학원가입니다. 이쪽에 셔틀도 다니고, 학군이 물론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학원가 이용도 나쁘지 않고 역세권의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여서 선호도가 나름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지금 3.8억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가장 하락폭도 크고 현재 전세가 대비 가장 괜찮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울산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신정동에 있는 신성 미소지움 2단지 아파트와 비교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고 나름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의 비교 평가는 어디랑 제가 한번 해봤냐면, 이쪽에 망미역 근처에 이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망미역 역세권이고 대단지 아파트의 07년식이고 현재 가격대가 과거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망미동에 있는 더샵 파크리치 아파트를 비교군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떤 아파트랑 비교를 해봤냐면, 상무지구 근처에 있는 동천 우미린이에요. 서구 동천동에 위치하고 여기 인프라가 나름 학원가도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천 뷰도 있고, 천을 아래쪽으로 보는 뷰가 사실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쪽에 위치해 있고 나름대로 선호도가 높고 49평짜리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요. 대전은 어떤 아파트랑 비교를 했냐?
노은지구라고 대전에서 거주 선호도가 높고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단지에 열매마을 8단지 세미래란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의 47평형과 가격 흐름이 유사해서 이 아파트와 비교 평가를 돌려봤습니다. 그 비교 평가의 결과입니다. 용산 롯데캐슬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가장 높은 가격은 열매마을 8단지. 전세가를 봤을 때 기준은 용산 롯데캐슬이 가장 높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들보다 부족할 건 없는 위치라는 걸 전세가의 실거주 가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 가능한 가격인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용산 롯데캐슬 대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은 6억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세는 4억에 거래가 가능해서 갭 2억 정도면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실거주한다면 매매가 6억에 48평형을 살 수 있다는 건 저는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가격적으로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천 우밀이 있는 아파트도 8.5억으로 무려 2억 5천이나 비쌉니다. 그리고 열매마을 8단지 세미래는 9.9억으로 3.9억의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세가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약 3억 정도의 안전 마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안전 마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울산에 있는 신성 미소지움 1단지는 현재 7억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고 금매는 조금 더 싼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여기서 얘가 1번, 얘가 2번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하락폭 탑3 아파트를 기준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현재 거의 어떤 아파트들을 비교 평가를 붙여봐도 가격 자체만 봤을 때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지금 투자보다는 실거주 관점에서 사기가 괜찮은, 매수하기가 괜찮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년, 24년까지는 전세가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고 낮아지는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하면서 유지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보다는 사실 실거주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대구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저는 반드시 역전세를 대비하고 현재 세팅 가능한 전세가보다 1억에서 2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투자하기에는 갭이 너무 큰 단점이 있는 지역이 대구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일단 다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무조건 입지가 제일 좋은 아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부터 해서 범어동 접근성이 좋고 범어 학원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2호선 라인에 있는 그리고 대구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대구의 KTX 역 주변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입지가 좋은 아이들부터 최대한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 아까 절대 가격이 싼 아파트와 상대 가격이 싼 아파트를 제가 키워드 두 개로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인 절대 가격이 싼 아파트 즉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를 아실 최근 하락 탭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아파트가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이 네이버 호가에서 싼 가격인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평가였던 상대 가격이 싼 단지들을 하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처럼 비교 평가를 해서 안전마진이 높은 단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하락의 리스크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에서 접근하시고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대구 아파트를 고르시는 꿀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